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그곳이 작아지고 힘을 잃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체념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드린 강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악이나 수술 없이 오직 하루 10분의 훈련만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크기와 단단함을 되찾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이 넘은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술, 담배를 즐기셨고 나이 들어서는 아예 포기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며 여자를 피해 다니기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 훈련법을 딱 2달 실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보다 더 단단해졌고 길이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70이 넘어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곳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처럼 쓰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가늘어지고 약해지듯 그곳도 단련하지 않으면 쪼그라들고 퇴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극소수 환자에게만 전수했던 비법도 공개합니다. 자기 전 딱 1분만 투자해도 아침이 달라지는 나간 발기 유도 훈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몸과 인생을 바꿀 기적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에 김 선생님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명예 퇴직하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수신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쩌다 반응이 와도 예전 같은 단단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물흐물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신체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듯 혀를 참어 안쓰럽다는 듯 쳐다보는 그 동정의 눈빛.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동정받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자에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나이듦과 함께 겪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성적 능력의 상실은 단순히 쾌락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좋다는 보양식은 다 찾아 먹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몸의 변화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그냥 늙어서 시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시 예전처럼 당당한 남자가 될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다. 헬스클럽에서 팔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을 들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그곳에 운동은 안 하셨습니다. 그곳에 근육과 혈관을 직접적으로 단련시키는 훈련 말입니다. 제 말에 김 선생님은 눈이 희둥글지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것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기는 뼈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 덩어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기근이라는 근육이 뿌리를 받치고 있고 해면체라는 혈관, 주머니가 피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공원을 걸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데 좋은 휘발유만 넣는다고 차가 가겠습니까? 지금부터 잠자고 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우는 진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운동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위험한 착각을 깨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성기를 그저 몸에 붙어 있는 살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곳은 훈련하면 강해지는 근육기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독일의 한 재활병원 학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남성 재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헤르만 슈나이더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선생, 만약 당신이 오른팔을 다쳐서 기풀했다고 칩시다. 몇 달 뒤에 술을 풀면 당신의 오른팔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왼팔보다 훨씬 가늘어지고 힘도 약해져 있겠지요. 그러자 슈나이더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불응성 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성기만큼은 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남성의 성기 역시 수십 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적극적으로 단련해 주지 않으면 가늘어지고 작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에게 약만 줬을 뿐 운동을 안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그의 마른 제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기 역시 팔다리와 똑같다는 무서운 진실 말입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시켜 주면 됩니다. 한번 약해진 팔 근육도 다시 아령을 들면 굵어집니다. 당신의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기근이고 다른 하나는 해면체입니다. 발기근은 성기뿌리 부분을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위처럼 단단한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할 때 전객을 힘차게 뿜어내는 것도 이 근육의 힘입니다. 해면체는 스펀지처럼 생긴 수많은 혈관 묶음입니다. 이 스펀지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라 피를 많이 머금습니다. 나이가 들면이 스펀지가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와도 늘어나지 않아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발기근을 아령들듯이 단련시켜야 합니다. 둘째, 굳어버린 해면체 스펀지를 마사지하러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잠시 후에 집에서 단 10분 만에 할 수 있는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신호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훈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훈련법 3단계를 공개합니다. 이 훈련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잠자는 뿌리 근육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요약용어로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은 당신의 고환과 항문 사이에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피를 가두는 밸브가 꽉 잠깁니다. 그래야 관계 도중에 시들지 않고 끝까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할 때 전객을 힘차게 뿜어내는 것도 이 근육의 힘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바닥에 눕거나 의자에 앉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항문과 요도 과약근을 동시에 꽉 조여줍니다. 마치 뱃속에 가스가 나오지 않게 참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 안쪽 깊은 곳에 근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꽉 조인 상태로 마음속으로 5을 천천히 셉니다. 1, 2, 셋, 넷, 5.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힘을 풀 때도 셋을 세면서 안전히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수축할 때뿐만 아니라 이완할 때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초 조이고 3초 푸는 동작을 한 번에 10번씩 반복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총 세트만 하십시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만에 소변 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단계는 굳어버린 혈관을 깨우는 순환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딱딱하게 굳은 해면체 스펀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강화되어 피가 들어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굳은 조직을 마사지로 풀어주어라 공간이 넓어집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입니다. 온수로 몸을 충분히 드면 혈관이 확장되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넉넉하게 발라 마찰을 줄이십시오. 맨살에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윤활제가 필요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동그랗게 OK 사인을 만듭니다. 그 손으로 성기의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너무 세게 쥐지 말고 날탈걀을 쥐듯이 부드럽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귀향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마치 치약 튜브를 짜내듯이 혈액을 끝으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꾸준함입니다. 한 번 쓸어 올리는데 3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혈액이 해먼체 끝까지 꽉 차는 묵직한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세게 잡은 것이니 힘을 빼십시오. 이 동작을 한 번에 30회에서 50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한 재활훈련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혈류의 흐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마사지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호 물질입니다. 꾸준히 하면 쪼그라들었던 해면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평상시 크기도 자연스럽게 묵직해집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3단계는 제가 극소수의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비법입니다. 바로 밤새도록 단련하는 라간 발기 유도 훈련입니다. 건강한 남성은 잠자는 동안 서너 번의 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몸의 기능을 점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태아가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자는 동안에도 운동하게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그곳을 감싸 주십시오. 온찜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약 2분에서 3분 정도 따뜻하게 감싸준 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들기 직전에 1단계 운동을 딱 10번만 합니다. 뿌리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 동작 말입니다. 이것은 뇌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와 같습니다. 자, 이제 잘 거니까 이곳에 혈액을 계속 보내라. 이렇게 주문을 걸어놓고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 혈류량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쿨쿨 자는 동안에도 그곳은 열심히 팽창 운동을 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묵직한 텐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를 매일 딱 10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재료가 부실하면 소용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세질을 하고 나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 노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으로 자극을 주었다면 이제는 회복할 재료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식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에 좋다는 보양식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뚫고 남성 호르몬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연료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엔진 오일이 굳어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은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듭니다. 전신을 한 바퀴 돌며 잠자던 세포들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가는 미세혈관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2번째는 식탁의 주인을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고기를 멀리하십니다. 밥이나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때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이 사라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앞서 섬기는 거대한 근육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매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십시오. 기름기적은 닭가슴살 삶은 계란 두부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 살코기에 들어있는 아련은 남성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삶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밥왕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3번째는 점심 식사 후 10분의 몇 재기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테스토테론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 D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이 바로 햇볕입니다. 약으로 먹는 것보다 피부로 직접 합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하다고 바로 사무실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서 팔을 걷고 햇볕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이것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며 호르몬 공장을 돌립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번째는 저녁 소식과 금주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저녁에 과식을 하고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밤은 우리 몸이 공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충전해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음식과 술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시키고 알코올 해독하느라 밤을 셉니다. 정작 중요한 하반신 복구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지부동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은 어항처럼 먹지 말고 거지처럼 가볍게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훈련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자, 이제 훈련법과 식습관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급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바로 자를 대고 크기를 재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사소한 진짜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아침의 개운함입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며칠 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처음은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머리가 맑고 피로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액순환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 줄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힘없이 툭툭 떨어져서 신발을 적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이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변기에 부딪히는 소리부터가 웅장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1단계에서 훈련한 발기근이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방광을 밀어주는 힘이 생겼고 요도를 조여주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 쾌감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되살아나는 선교입니다. 한동안 무덤덤했던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눈길이 갑니다. 이것은 주책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이 다시 가동되었다는 청신호입니다.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호가 바로 아침 발기의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성 회복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무의식 중에 이불 속이 묵직한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예전만큼 딱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기능이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기뻐하십시오. 아, 내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 믿음이 뇌를 자극하려 더 빠른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겉을 지키는 아내입니다. 이 훈련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위대한 여정의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많은 남성분이 자존심 때문에 숨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김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당신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운동 시작했어. 아직 부족하지만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날 아내분은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맙고 행복해요. 그 후 아내분은 김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코치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식탁에는 단백질 반찬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몸에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따라 허벅지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당신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아내의 칭찬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내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는 남자의 뇌에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신감을 극대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비웃을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노력해주는 남편에게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몸의 대화 이전의 마음의 대화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법과 식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그래도 제 나이가 70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이 지긋지긋한 나이 타령의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최고령은 17살이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기능을 잊고 사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헛수고 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유난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하루 10분씩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고 소변 기정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 30년 만에 할망구 손을 잡고 잤습니다. 아침에 뭔가 묵직해서 보니 그놈이 고개를 들고 있더군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17살 어르신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인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뇌를 멈추게 하고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주인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잠자던 생명력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미루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기와 단단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이 훈련이 주는 진짜 선물은 성기능 회복 그 이상입니다.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삶 전체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의 시간에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손주들과의 몸싸움이 즐거워집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했던 훈련들은 남성 호르몬을 다시 솟구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과 활력,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까지 지배합니다. 즉, 여러분은 단순히 몸의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인생의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나이라는 덕 앞에서 좌절했던 한 남자가 스스로 일어서는 이야기.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훈련과 생활 습관을 한눈에 보는 표입니다. 이름하여 남성 해춘 1일 계획표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해서 화장실 문이나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체크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확인하십시오. 눈에 보여야 실천하게 되고 실천해야 바뀝니다. 여러분, 당신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헐랄 타오르게 만드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와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남성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찬 다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인생의 후반전을 그 누구보다 뜨겁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저 강소영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